70대 남성 고 씨는 30년 함께 산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2년 뒤 현재의 아내와 재혼했습니다. 젊어서부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았던 고 씨는 이혼할 무렵부터는 신장이 거의 망가져 투석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 상태가 악화되자 재혼할 부인에게 한쪽 신장을 기증받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그로부터 10년 후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한편 전처와 3명의 자녀들은 이혼 후 뉴질랜드로 가서 한국에 거의 입국하지 않았고 고 씨와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고 씨가 사망하자 그가 남긴 30억 유산을 두고 전처 자녀들과 재혼한 아내 사이에 상속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별로 없으니 더 많은 유산을 받아야 한다는 자녀들과 아픈 아버지를 모시지 않은 자녀들보다 신장 이식까지 해준 자신이 더 많은 유산을 받아야 한다는 부인. 과연 숨진 고 씨의 30억 유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네, 오늘도 이제 재산 상속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에 소개된 사연인데요. 재혼한 부인과 전처 자식들 간의 상속 분쟁인데 어떤 사연이죠? 네, 현재 시점을 보면은 70대 남편과 60대 아내분이에요. 아내분이 살해자입니다. 그런데 이 70대 남편이 지병으로 최근에 사망하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은 재혼 가정이에요. 사실 남편분은 전처가 있고 그리고 30년 정도 길게 결혼 생활했습니다. 여기에 3 자녀가 있는데 3 자녀는 다 장성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이분을 만나서 다시 재혼 가정을 꾸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혼 즈음 돼서 연세가 좀 들어가실 무렵 중장년이 되니까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돼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 정도의 어떤 이 질환으로 환자 생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 심각하게 나빠진 신장 기능 때문에 이 재혼한 아내 살해자가 신장 이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를 더 연명하셨지만 결국은 70대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족 관계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재혼하고 그게 전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처를 네. 통해서 낳은 3남매가 있었는데 다 네. 해외로 이민 간 상태였기 때문에 전처의 자식들과는 남편이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전 부인은 이혼과 동시에 전 부인이 아마 아이들 셋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거의 입국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도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예 뭐 담쌓고 아마 소식을 단절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뉴질랜드에 있는 자녀들한테 연락을 했다고 해요. 내가 네. 몸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아마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겠어요. 예. 자녀들한테 야 혹시 나 신장 좀 기증해 줄 수 있겠느냐 했는데 자녀들은 일제히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그 본인이 그 아이들하고 단절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결국은 그 신장은 현재의 아내가 한쪽을 기증을 해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을 했던 겁니다. 그러네요. 신장까지 떼어줄 정도로 또 부부 사이가 그만큼 좋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남편이 재산 30억을 남긴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고 상속 문제가 불거진 건 지금 이제 재혼했으니까 지금 상담하신 아내분하고 전처의 자식들 간의 상속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산으로 남긴 금액이 네. 30억 원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집, 상가, 예금 다 해서 30억 원 정도였는데요. 상속자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처의 자녀 3명,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연에 보내준 재혼 배우자인 거죠. 근데 사망 전에 남편은요, 그 재혼 배우자한테 집과 그 건물의 2분의 1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자녀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숨진 아버지는 재혼한 아내에게 집과 건물 지분도 줬고 생전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해줬다. 근데 본인들 같은 경우는 양육비 외에 자랄 때 대학비도 못 받았고 결혼할 때도 자금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전혀 도움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원래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돌아가신 남편분이 아내를 정말 사랑한 거예요. 그런 것 돌아가기 같습니다. 전에 이제 증여까지 하고
예, 자식들은 나 받은 거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내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다른 거죠. 이 아내 현재 아내 입장에서는 전혀 자녀들의 그 요구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그동안 아버지를 완전히 단절하고 뉴질랜드 가서 따로 살았잖아요. 예. 연락도 안 했었고 그다음에 그 병이 생기자 병간호는 고사하고 문병도 와본 적도 없고 전화 연락도 한 번 한 적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15년 동안 본인이 간병하고 신장 이식까지 해주면서 그 어떻게 보면 남편을 돌봤는데 지금 오야 가지고 저 돈을 똑같이 나누자 하는 거는 안 되겠다는 거죠. 내가 받아도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 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아내의 궁금증을 살펴보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를 좀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속 분쟁으로 갈등이 큰데 30억 유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남편 간병에 신장까지 이식해줬는데 기여분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30억 유산은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됩니까? 뭐 아시다시피 사건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산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유언을 남겨놓지 않은 한 예. 법적으로 우리는 얼마씩 가져야 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순위가 자손들이고 아예 뭐 자녀들이라든가 손자 이렇게 가는 거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0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손들하고 같이 받는 건데 순위는 같은데 1.5배를 더 받는 거예요, 배우자 그렇죠.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이 사례도 그렇지만 뭐 돌아가시는 분이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통장에 깔끔하게 남겨놓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죠. 예. 여기서도 집도 있고 상가도 있고 예금도 있고 건물도 하다 보니까 퍼센트지로 나눈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서 이게 법정 상속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사실은 상속받으신 분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안 되면 결국에는 법원으로 들고 가서 법원이 나눠서 좀 주십시오라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내가 1.5를 갖고 이제 네. 자녀들이 111 이렇게 갖는다고 하는데 30억인데 또 그 전에 또 증여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뭐 증여받은 재산까지 다 해서 네. 상속에 포함시켜 나누자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처절한 싸움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를 하면 맞는데 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전처의 자식들이고 또 지금 갈등이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법원에 가게 된다면 쌍방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장을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 상속인 간에는 미리 받았던 재산이 이걸 재산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전체의 자식들 입장에서는 예컨대 뭐 받은 게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하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너희들도 뭐 받은 게 있냐면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상속재산이 계산이 될 걸로 보이고 다만 아내 입장에서 이 주장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여분 부분인데요. 특별히 부양을 했을 때 그 기여분을 뭐 퍼센트라든지 인정을 받는다면 상속재산에서 그걸 떼고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둘이 같이 사는 부부가 당연히 부양을 해야 되죠. 근데 신장을 이렇게 해준 부분이 특별한 부양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법원에서 막 평가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속분이 이렇게 큰 재산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생전에 그러니까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들 중에 누군가에게 먼저 준 증여를 부분이 했다. 있으면 예. 그건 특별 수익으로 해서 따져서 예.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먼저 받은 거니까 상속 받을 때 그만큼은 덜 받아야 되는 거고 예. 대신에 이제 돌아가신 망인에게 특별히 또 잘해준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또 기여분이라고 해서 이 상속분 중에서 일정 부분을 먼저 떼서 그 사람에게 주고 또 나머지를 갖고 상속인들끼리 나눠 갖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 지금 돌아가신 저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받은 게 있으니까 특별 수익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신장까지 제공할 정도로 뭔가 또 특별한 어떤 부양을 했으니까 기여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 받기도 했지만 예. 또 나중에 더 받을 것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네 두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예. 제가 아까 뭐 박준 변호사님인데 처절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자식들에게 간 돈이라든가 또 아내에게 미리 준 돈 이걸 다 포함해서 상속으로 나누자고 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도 한 뭐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렇게 싸우질 않아요. 뭐 몇 억밖에 몇 억이나 몇천 일 정도면 그래요. 이렇게 협의가 되는데 30억 정도면 뭐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눌 때는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을 거고요. 재판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산이 지금 양 변호사 약간 설명을 했는데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지분별로 나눠야 되고요. 아유. 예금 채권이 있다면 채권도 지금 상황상으로는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 그 예금 채권을 인출을 또 못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가정법원에는 통상은 조정을 많이 해줍니다. 예컨대 30억 중에 9분의 3에 해당하는 뭐 예금 채권이 있으면 예금 채권은 뭐 처가 갖고 뭐 땅이 있으면 땅은 누가 갖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하에 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네. 많은데 또 그것도 사실 감정이 틀어지면 그냥 네. 합시다라고 하면 아니, 경매를 또 해야 되는 생각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지금 상당히 전처 복잡한 자식들 상황이 3명하고 이제 전개될 수 그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벌이는 건데 전처 자식들 3명이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더 복잡하겠군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하다못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집을 하나 팔아야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우리 나눠 가지자라고 누군가 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난 그거 못하겠다. 우리 아버지 집인데 왜 파냐 이래버리면 또 못 파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쪼개서 지분으로 판매할 수도 있는데 그럼 또 집이 안 팔리고 가격이 에이, 또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굉장히 복잡해요. 정리를 하면 이거네요. 지금 이제 복잡한데 30억 재산이 있는데 그 동안에 미리 받았던 어떤 이런 재산을 모두 포함해서 이제 나눠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큼 입증할 수 있냐에 대한 그렇죠. 부분과 네.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장 이식을 했던 그 기여라고 할까요? 네. 기업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걸 얼마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기여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여여야 됩니다. 신장을 줬는 거를 이렇게 금액으로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고 15년간 돌봤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아마 매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10% 내지 20%는 미리 아내한테 주고 나머지 재산에서 또 아내가 미리 또 받았던 부분은 또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걸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신장을 계산을 그만큼 해야 될 해줬다는 것 건 남편이 같습니다. 그 고마움을 네. 알고 미리 그런 2분의 것 같아요. 재산을 이분이. 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따지면 실제 비슷한 사례에서도 그랬는데 맞다. 당신이 특별한 기여하신 건 맞는데 예. 근데 그걸 망자도 알고 미리 또 특별 수익도 주지 않았느냐.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그걸로 그냥 없어진 걸로 하자라고 해서 나머지를 조정한 사례도 있는데 예,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고 법도 지금 이제 황혼이혼, 황혼지원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배우자가 새롭게 만나는데 네. 재혼가정사에 또 자녀들이 있으면 이 상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네. 거예요. 누가 돌아가시는데 전처의 자식들이고 또 새로 결혼한 분 배우자가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생전 남남이잖아요. 전처의 자식들하고 그렇죠. 서로 배우자하고 얼굴도 모를 수 아무 있을 관계 거예요. 없으니까 예. 막 더 복잡해지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예전처럼 딱 한 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바쁘세요. 아,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복잡하네 정말. 네. 오늘 뭐 답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네 지금. 저희가 예. 거의 유사한 사건인데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나지 않은 사건이 예, 3년. 지금 말했던 것처럼 전처 자식들 간에도 싫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게 결국은 재판으로 가게 되면 가장 문제가 감정 비용이 상당히 들어요. 부동산 감정을 또 하면 그 감정 비용이 몇 천씩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감정 비용도 내야 되고 판결이 만약에 난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라는 걸 또 거쳐야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서로 피해를 보는데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조정안을 계속 거부하는 예. 그런 경우가 될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왜 박정 변호사가 처절하다는 표현을 왜 썼는지 맞아요. 알겠네요. 지금부터 시작인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슬기롭게 바라겠습니다. 하셔야겠죠.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참 어렵네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